있습니다. 10명을 찾았는데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룬네 가족 딱 4명 외에는 착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미팅거리 떨어지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한국 현대 사회에서 암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유아소리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소리를 서로에게 전파해서 뭔가 미친구가 있으니까 다 같이 피할 수 있다, 불안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픈 달, 여전히 흐르지 않는 달, 여전히 그리움에, 기다림에, 목이 메는 달,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시민상주 박경숙입니다. 이호진 프란체스코님, 그리고 누나 아름 양 어디 계세요? 신영복 교수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보면 인정은 꽃들의 웃음입니다 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아마 그 글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어떤 주제로 시작되었던 간에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지 알겠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생각이 너무나 귀하고, 그런 생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즐기고 웃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분들의 기억을 통해 떠나간 유족도 함께 사니까 제발 웃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정말 주제넘지만 자꾸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유족들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느낌은요, 다들 따뜻하십니다. 근데 따뜻한 것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죠? 유족분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위로를 하는 데는 따뜻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에 정말 아주 칡농풀처럼 정말 치밀하고도 못되게 엮여있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진상규명도 거부하고 그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자기네가 마치 안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 나라가 경제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 문제는 덮어두라는 듯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진상을 규명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당신들을 무슨 어디 끌고 가서 혼내주자는 것도 아니고 제발 진실을 알려달라, 이렇게만 유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극악을 떠냐면, 물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베 회원들이라는 아주 그 인간 말종들이 하는 것처럼 형식은 띄고 있습니다. 미군 헬기, 소방방재청 헬기, 그 다음에 해군, 전부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진도의 어선들이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쫙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다 그런데요. 그냥 당연히 쫙 달려간다고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선 다 구조됐으니까 가라고 내려 떠밀었습니다. 또다시 저런 위험 속에 내 자식들을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그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랬는데 유족들이 나서는데 그 말조차도 정말 요즘 말로 쌩까고 있죠. 유족이 오는 거를 갖다가 막 경찰들이 극악하게 말립니다. 서울에서 청와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분들이 지치지 않아 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김영호 씨가 그 단식하시던 김영호 씨가 이제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오며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일베들이 워낙 극악을 떠니까 거기 와서 너희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을 50일을 했을 리가 없다. 초코바를 몰래 먹었다. 막 그러면서 초코바를 사람들한테 나눠주질 않나. 그 앞에서 막 치킨 시켜다가 먹지를 않나. 정말 인간으로 저런 짓을 할 수 없는 짓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의연하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베들의 자식들까지도 안전하게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나는 계속 이걸 하겠다고. 참 너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과 저희는 정말 똑같이 가면서 반드시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해결을 하는데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데 굉장히 성큼성큼 걷기 시작하신 거고요. 국민들이 독하냐 무서우냐, 무섭게 권력을 감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정부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이야기에서 하나라도 더 진전된 얘기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1인 미디어 역할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6단계를 거치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게 더 짧아가지고 한 4단계만 거치면 다 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목포에서, 왜 진도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언론사 기자보다도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제발 널리 알려주세요. 네, 그냥 혼자 알지 마시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쨌다가 의문으로 제기를 해주시면 그 의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고 살을 붙이기도 하고 아니라고 수정도 정정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초의 이야기가 나가야지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든 하여간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고 말을 또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남에 대한 특히 5.18과 관련해서 이 과도한 욕을 하는 거는 호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정말 인간의 존엄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지라는 표현은 하지만 좀 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그냥 넘어가 주시고 제발 마시라는 거. 여러분의 자리에서 절대로 불의와 부패와 부정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칙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고지식하니 꼴통이니 그러는데 그게 바로 선진국형입니다. 사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왜 나는 줄 아세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되는 줄 아세요? 애들은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이게 유교의 복종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에요. 대형 사고가 나면 지휘부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서 움직여야지 너도 나도 갈팡질팡하면 사고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선진국 시민교육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선진국 시민교육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았던 거죠. 그 세월호 선원들이 그렇게 파렴치하게 자기네만 살아가려고 그랬는지 해경들이 지네를 구조를 안 하고 그런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정부인지를 걔네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죠? 우왕좌왕하면 더 큰 사고가 날까봐 선진국으로 시민의식을 갖고 지켰던 거예요. 정말로 고귀한 이유로 희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진짜 선진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생긴 거죠. 그죠?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면서 정말 꼴통이다는 소리를 너 왜 이렇게 고지식해? 한국 사회에서 법 지키고 도덕 지키면 고지식하다 그럽니다. 나 고지식한 거 아니야. 나 선진 국민이라서 그래. 그죠? 우리 다 선진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낱낱이 바로잡아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는 시민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민주 시민의 기본권 같은 거는 당연히 다 아시고요. 무슨 일이 터지면 법 같은 거 이렇게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내용 다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의 2장을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장이 엄청 많습니다. 헌법에도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여기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규정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월호 유족분들이 먼지를 작정하셨습니다. 그죠?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점 한 점 먼지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럼 먼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더 좋겠죠. 그러나 먼지가 될 수 없다면 저희는 먼지 옆에 빨리 달라붙어서 그걸 그 가뭄에 단비로 내릴 수 있는 빗방울이 되게 할 수 있는 달라붙는 물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가 되든 물방울이 되든 함께 모여서 정말 이 한국을 같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기득권 세력 안에서 이들을 용어하는 그게 굉장히 강고합니다. 가령 뭐 KBS나 뭐 MBC, 뭐 특히 MBC 이런 지상파 방송을 잡고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호소하는 게 높고요. 또 종편, 정치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신념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내용을 거를 수 있다. 근데 정치 얘기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재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일베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이 사입이 소문을 굉장히 많이 퍼뜨립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빠시에 관심이 많잖아요. 뒷얘기를 많이 알면 자기가 굉장히 어떤 그 이너서클, 그 소수 집단의 아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듯한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흥미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종편의 방식이. 그래서 뭐 정가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들 얘기들 대부분이 좀 뻥이고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 없는데 막 그 자기네가 하나 헛소문을 가정을 해서 이런 얘기는 혹시 들어봤냐? 이런 얘기는 들어봤냐? 이런 화법이 바로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 화법이죠. 이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도 책임이 없어요. 나 그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전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이비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유포를 합니다. 근데 종편이 광주에서 그렇게 널리 볼 정도면 뭐 전국적으로는 엄청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절대로 그냥 여기 다수가 이런가 보다 그냥 묻어가자 그냥 들어온데 그냥 나만 넘기면 되지 이러지 마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싶을 정도로 일일이 따져주셔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그 옛날 성당 그 모임에서 그렇게 하다가 좀 싫은 소리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민 하나하나가 그 자기 주변에 자꾸 그 악화되어 가는 사람들을 부추겨 일으켜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게 박근혜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언론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참회가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 질문자께서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기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민의 1인 미디어 역할까지도 강조하셨습니다. 목포와 진도가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기자들에게 언론사의 알 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기자들에게 정부 접근권을 위탁해 준 것이지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졌을 때에 반성하는 듯 하던 달라질 것 같은 기자들, 그 많은 기자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국민들은 뉴스타파와 같은 시민 매체, 일부 소수 시민 매체만을 의지해서 진실에 목말라하며 귀 기울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달라져야죠. 이제 뭔가 해야지. 그래서 여쭙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는 세월호의 진실과 남은 사람들의 숙제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신다면 최소한 서른 기자로 서가수 기자님이 계시는 한국일보 안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끈질긴 탐사 보도의 계획을 세우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엔 연결된 의식 있는 시민들이 제보를 가져다 주지 않는 한 우리들이 그 무슨 핵약에 가서 비밀을 찾아낸다,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요, 관청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은 자료 자체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가운데 쪽 카메라입니다. 선생님 앞에 주시고요.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찍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찍을게요. 예, 상주모의 카메라는 이쪽입니다. 찍겠습니다.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집에 우아들 있어. 예,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 이쪽으로 한번 가주시죠. 하나, 둘, 셋, 갑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분위기 너무 빨리 내린다. 네, 수고하셨습니다.